블랙야크 백대명산 68번째 충남 예산군 가야산입니다. 지난 주말은 충청도 쪽 백대명산을 돌았습니다. 한번 내려가는데 오랜 시간 운전을 해야 하다 보니 요즘은 거의 하루에 2산, 주말이면 이틀에 4산을 하고 서울로 돌아오곤 합니다. 이번에도 서울에서 출발해 가야산 주차장에 도착한 시간이 낮 12시였습니다. 12시부터 시작해서 가야산과 용봉산을 잇는 게 무리가 될 듯도 했지만 야간 산행을 각오하더라도 오른다는 자세로 출발했습니다. 저희가 걸은 길입니다. 가야산 주차장에서 남영군 묘를 지나 옥양폭포를 거쳐 성문봉으로 오르고 정상인 가야봉까지 사자바위와 거북바위를 지나 오른 뒤 주차장으로 내려오는 원점 회귀 가야산 코스로는 쌈 코스이고 3시간 41분이 걸렸습니다. 들머리는 덕산도립공원 안에 있는 가야산 주차장입니다. 주차비도 입장료도 받지 않습니다. 구간별 탐방 거리를 보면 옥양봉이 2.36km, 성문봉이 2.89km, 정상 가야봉까지가 3.28km입니다. 주차장에서 출발해 남영군 묘를 지나며 잘 정돈된 나무 계단과 흙길이 이어집니다. 공기가 맑고 상쾌해 등산하기 참 좋은 날씨였습니다. 처음부터 오르막이 완만하게 이어졌고 산길 주변에는 푸른 나무들이 울창하게 자라 있어 숲속을 걷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낙엽들이 부드럽게 깔려 있어 걷는 느낌이 참 좋았고 산사의 소리와 함께 고즈넉한 숲속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계곡을 따라 걷다 보니 옥양폭포에 가까워졌습니다. 폭포로 이어지는 길목에서는 가파른 계단이 등장하며 본격적인 산행의 묘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서 폭포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옥양폭포에 도착했을 때 기대했던 웅장한 모습과는 다르게 생각보다 소박한 모습에 조금은 실망스러웠습니다. 폭포라고 하기에는 규모가 작아서 마치 조용히 흐르는 가을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자연 속에서 잠시 쉬며 여유를 느끼는 순간은 좋았습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갈 것이 있습니다. 가야산 종합 안내대는 성문봉이 정상으로 나오지만 블랙야크 인증지는 가야봉입니다. 성문봉이 653m, 가야봉이 678m로 가야봉이 더 높은 곳이었습니다. 옥양폭포에서 성문봉으로 향하는 길은 돌계단과 바위들이 어우러진 돌상길이었습니다. 계단이 없는 돌길 구간에서는 한 발 한 발 신중하게 발을 내디뎌야 했습니다. 바위가 많이 쌓인 곳에서는 몸의 균형을 잡기 위해 손으로 나무나 바위를 짚으며 올라갔습니다.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바람은 더욱 강하게 불어와 등산의 피로를 말끔히 씻어주었습니다. 능선에 올라서자 시야가 한꺼번에 열립니다. 저 멀리 통신탑이선 본구리가 바로 오늘의 목적지 가야봉입니다. 성문봉에 오르면 커다란 돌탑이 방어줍니다. 해발은 가야봉보다 낮고 블랙야크 인증지도 아니었지만 그곳에서 얻은 성취감과 산행 중 느꼈던 청량함은 충분히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성문봉에서는 한창 데크 정비 사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산을 다니다 보면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을 자주 만나는데 대부분이 외국인 노동자분들입니다. 저도 미국에서 외국인 노동자로 살아본 경험이 있어 이분들의 힘듦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듯하여 무거운 철골을 들고 올라가는 분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문봉에서 가야봉으로 향하는 길은 조금 더 경사가 있었지만 한결 걷기 수월했습니다. 길은 넓게 펼쳐졌고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습니다. 지나온 돌길과 계단들이 생각나면서도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발걸음은 더 가벼워졌습니다. 가야봉을 향해 가는 길의 마지막 구간은 돌계단과 나무로 이루어진 데크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이 불어오는 그 순간은 상쾌함을 더해 주었습니다.
가야봉에 도착했을 때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은 가슴을 탁 트이게 했습니다. 678m라는 가야봉의 높이는 그리 높지 않지만 그 순간만큼은 가장 높은 곳에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가야산 가야봉 해발 678m, 백대명산 68번째 인증입니다. 가야봉을 내려오는 길은 처음에는 비교적 가파른 계단으로 시작되었지만 점차 완만해지며 숲길로 이어졌습니다. 길게 늘어진 나무들 사이로 부는 시원한 바람이 지친 몸을 어루만져주는 듯했고 붉게 물든 가을 잎사귀들이 고요히 흔들리는 모습은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었습니다. 늦게 시작한 산행이었지만 걱정했던 야간 산행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오늘의 두 번째 산 홍성 용봉산으로 향합니다. 블랙야크 백대명산 69번째 충남 홍성군 용봉산입니다. 가야산을 내려와서 두 번째 산으로 용봉산으로 출발합니다. 들머리를 용봉산 자연휴양림 주차장으로 잡았는데 다행히도 가야산 주차장에서 차로 20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서울에서 충청까지 내려오느라 많이 막혀서 늦게 출발한 하루 두 산이기에 이동 시간이 적다는 점은 무척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걸은 길입니다. 자연휴양림 주차장에서 사자바위를 지나 최고봉에 오르고 노적봉과 악귀봉을 거쳐 용봉사 쪽으로 내려오는 원점 회귀 2시간 6분이 걸렸습니다. 블로그 소개에는 주차비가 1,000원이라고 나왔는데 지금은 관련 법규가 개정되어 주차비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휴양림 치고는 주차 공간이 넓지 않아서 주차하는 데는 좀 애를 먹었습니다. 용봉산은 오후 4시쯤 시작한 산행에도 비교적 무난한 코스였습니다. 이른 가을의 부드러운 햇살 아래 산길은 무거운 발걸음을 가볍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해발 381m로 그렇게 높지 않아 산행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나무 계단을 따라 걷다 보니 어느새 산세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고 돌로 된 짧은 오르막도 몇 번 있었지만 그리 힘들지 않았습니다. 정상에 가까워지면서 점점 바람이 불어오고 사방으로 트인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용봉산의 독특한 안봉이 마치 이곳의 상징처럼 자리 잡고 있었고 자연의 웅장함 속에서 마음이 한껏 편안해졌습니다. 마지막 돌계단을 오르고 나서 만난 정상석에는 용봉산 해발 381m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짧은 산행이었지만 정상에서 마주한 맑고 푸른 하늘과 사방으로 펼쳐진 산야는 그 짧음을 전혀 아쉽게 느끼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다만 궁금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보통 블랙야크 백대명산이 700고지 이상인데 여기 용봉산은 왜 백대명산 플러스가 아니고 백대명산인지 오르면서 내내 궁금해지는 산행이었습니다. 하산을 시작하면서 늦은 오후에 햇살이 서서히 산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능선을 따라 내려가는 길에서는 하루의 끝자락에 접어드는 산의 고요함이 느껴졌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나무십 사이로 스며드는 빛이 반짝였습니다. 노적봉과 악귀봉을 거치며 하나하나 본구리의 특징을 눈에 담았습니다. 각 본구리는 저마다의 독특한 모양을 띠고 있었는데 바위들은 마치 자연이 만든 조각품처럼 완벽하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특히 바위들 사이를 지날 때에는 그 형태에 압도되기도 했습니다. 날카롭지만 동시에 오랜 세월을 견뎌온 흔적이 느껴지는 매끄러운 곡선의 바위들은 마치 자연이 이곳에 특별한 이야기를 새긴 듯 했습니다.
물가의 바위에 도착했을 때 해가 서쪽으로 기울며 바위를 붉게 물들였고 그 순간만큼은 마치 다른 세상에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붉은 빛에 감싸인 바위는 그 자체로 하나의 작품이었고 그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산자락과 도시 풍경이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산을 오를 때는 그저 목적지에만 집중했다면 내려오는 길에서는 산의 모든 것을 온전히 느끼며 천천히 걸을 수 있었습니다. 바위 틈을 따라 걷다 보면 나뭇가지에 걸린 산새들의 지저김이 들려왔고 이따금씩 마주치는 작은 계곡의 물소리도 고요한 분위기에 더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려온 길목에서는 옛 산사인 용봉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조용히 빛을 내는 촛불들이 산사의 고요함을 더욱 극대화시켰고 바위에 새겨진 마애석불과 오래된 석탑을 지나며 나무들 사이로 보이는 하늘을 바라보니 그제야 모든 여정이 마무리되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반전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내려온 길은 다시 자연휴양림으로 가려면 300m 정도를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가야 하는 경로였습니다. 문제는 거의 무방비 상태에서 이제는 내려가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다가 다시 올라가려니 정말 힘들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도 늦게 출발했으나 어두워지기 전에 산을 내려와서 야간 산행은 하지 않아도 되어 다행이라 여기며 산행을 마칩니다. 오전 가야산과 오후 용봉산, 하루에 두 산을 마쳤습니다. 충남 보령 오서산 해발 790.7m 블랙야크 100대 명산 70번째 산입니다. 가을이면 능선을 가득 메우는 억새로 이름난 산이지요. 2024년 10월 13일 맑은 가을 아침의 기록입니다. 출발은 오서산 자연휴양림 주차장입니다. 주차비 3,000원, 입장료는 한 사람에 1,000원. 자연휴양림에서 월정사를 지나 정상까지 다시 주차장으로 되짚어 내려오는 원점 회귀 코스입니다. 인증지는 오서산 정상 해발 790.7m, 넉넉히 2시간 19분이 걸렸습니다. 전날 예산 가야산과 홍성 용봉산을 오르고 다음날 아침 일찍 오서산으로 향했습니다. 대천해수욕장에 믿기 힘든 숙박료를 확인하고는 그냥 보령 시내에서 하룻밤을 자고 일찍 나선 산행이었지요. 자연휴양림에 주차하니 8시 20분. 맑은 가을 아침 공기가 코끝을 스칩니다. 오서산 자연휴양림은 단풍이 막 물들기 시작하는 숲길이 매력적이었습니다. 울창한 나무와 잘 정비된 산책로, 깊은 숲속 길로 첫 발을 내디딜 때부터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나무십 사이로 부드럽게 스며드는 햇살이 따뜻한 색을 더해주었습니다. 길을 걷다 만난 월정사는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 불교의 평안을 전해주는 공간이었습니다. 단아한 한국 전통 건축을 잘 보존하고 있어 잠시나마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마음의 휴식을 누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서산을 오릅니다. 길게 이어지는 오솔길과 돌계단을 지나며 숲은 점점 깊어집니다. 바닥엔 낙엽이 수북이 쌓여 발걸음을 부드럽게 감싸주고 초입부터 이어지는 오르막이 조금씩 체력을 요구합니다. 나무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과 잔잔한 바람 덕분에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가을의 노란빛과 초록빛이 적절히 어우러진 길. 이정표를 만날 때마다 오서산 정상이 조금씩 가까워집니다. 가파른 철계단이 나타납니다. 능선으로 올라서는 마지막 오르막입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오를 때마다 숨은 차오르지만 발 아래로 하늘이 점점 넓어지는 것이 느껴집니다. 능선에 올라서자 눈앞이 탁 트입니다. 아침 안개가 옅게 깔린 산자락 너머로 겹겹이 이어진 능선들이 아득하게 펼쳐집니다. 그리고 길 옆으로 억새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정상으로 이어지는 억새 능선입니다. 이 능선의 억새는 마치 가을의 융단처럼 하늘을 향해 흔들리며 우리를 반겨주었습니다. 멀리 펼쳐진 산자락과 어우러져 그 자체로 멋진 장관을 이룹니다. 은빛으로 물든 억새밭 사이로 오솔길이 나 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억새가 사각사각 흔들리고 그 소리에 발걸음에 리듬을 맞춰 걷습니다. 파란 하늘과 금빛 억새에 그리고 능성일, 오서산이 가장 오서산다운 순간입니다. 억새의 능선을 함께 걷는 아내입니다. 힘든 오르막을 지나 능선에 올라선 얼굴에 가을 햇살만큼이나 환한 미소가 번집니다. 이런 풍경 앞에서는 지나온 오르막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집니다. 억새의 사이로 난 길을 따라 걷다 보면 발 아래로 청양과 보령의 들판이 아스라이 내려다 보입니다. 맑은 하늘 아래 겹겹이 이어진 산줄기를 한눈에 담고 있으면 여기까지 오른 보람이 밀려옵니다. 드디어 오서산 정상 해발 790.7m입니다. 정상석에는 이곳 보령을 노래한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허리를 휘감는 억새의 능선을 헤쳐나가다 문득 뒤돌아보면 유난히 아름다운 낙조로 온갖 시름에서 벗어나 황홀경을 맛볼 수 있다. 아, 이곳 내 고향 보령을 사랑합니다. 정상에서 맞이한 맑은 하늘과 광활한 경치, 주변의 능선과 먼 풍경까지 한눈에 담으며 하루의 피로를 잠시 잊습니다. 짧은 산행이라 여겼는데 정상에 서고 보니 결코 가볍지 않은 산이었습니다. 이제 내려갈 시간입니다. 하산길도 억새가 가득한 능선을 지나며 시작됩니다. 부드러운 바람이 억새 사이를 스치고 바람에 흔들리는 억새가 만들어내는 은빛 물결은 산행의 피로를 잊게 할 만큼 인상적이었습니다. 억새의 능선을 벗어나면 다시 숲길이 이어집니다.
양옆으로 가을빛이 스며든 나무잎이 가득하고 그 사이로 햇살이 비쳐 숲속을 생동감 있게 밝혀줍니다. 발걸음이 닿을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가 고요한 숲의 매력을 더합니다. 갈림길에서는 표지판을 따라 방향을 확인하며 자연휴양림으로 이어지는 길을 골랐습니다. 지도를 보며 방향을 잡는 순간들도 산행의 또 다른 즐거움으로 다가옵니다. 경사가 점점 완만해지면서 발걸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숲속 오솔길을 따라 걷는 동안 산의 고요함과 가을 내음이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천천히 내려오다 보니 어느새 오서산 자연휴양림에 도착했습니다. 짧지만 알찬 산행, 정상의 억새와 숲의 평온함을 동시에 누린 시간이었습니다. 광덕산 해발 699.3m 블랙야크 백대명산 71번째 산입니다. 천안과 아산의 경계에 자리한 이 산을 2024년 10월 13일 일요일 오후에 올랐습니다. 출발 지점은 광덕산 공영주차장, 주차비도 입장료도 무료입니다. 소요 시간은 약 3시간 10분, 인증지는 광덕산 정상 해발 699.3m입니다. 광덕사에서 팔각정 쉼터와 정상, 장군바위를 거쳐 다시 주차장으로 원점 회귀하는 코스입니다. 산에 오르기 전 유구전 통시장에 들렀습니다. 여러 지방산을 다니는 또 하나의 재미는 그 지역의 맛있는 음식을 만나는 일입니다. 조선곰탕에서 맛본 설렁탕은 깊고 진한 국물에 부드러운 고기가 어우러져 훌륭했고 든든하게 배를 채운 뒤 광덕산으로 향했습니다. 광덕사에서 시작한 등반 여정은 팔각정 쉼터로 향하는 길을 선택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 숲길이 본격적으로 펼쳐지고 양옆으로는 높게 뻗은 나무들이 등산객들을 반기듯 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맑은 가을 공기를 마시며 천천히 오르는 동안 경사가 적당한 길과 완만한 흙길이 이어져 편안한 리듬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습니다. 길목마다 이정표가 세워져 있어 길을 따라가는데 어려움이 없었고 때때로 놓인 벤치는 잠시 쉬며 주변 경치를 감상하기에 좋았습니다. 팔각정 쉼터까지 가는 길에는 568개의 계단이 연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쉬지 않고 올라가야 하는 이 구간은 거의 모든 등산객이 몇 번은 숨을 돌리고 올라가야 할 만큼 힘든 구간이었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끝이 보이지 않는 나무 계단이 머리 위로 이어집니다. 다리는 무거워지고 숨은 가빠졌지만 나무잎 사이로 새어드는 가을 햇살이 그 수고를 조금은 덜어주었습니다. 드디어 팔각정 쉼터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등산객들이 휴식을 취하며 다음 코스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정자 아래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몸을 식히고 간단한 간식으로 에너지를 보충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쉼터에서 잠시 멈춰 내려다보니 광덕산의 숲이 끝없이 펼쳐진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팔각정 쉼터를 지나 오르는 길은 점점 더 가파른 경사로 이어지며 본격적으로 산길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는 구간이었습니다. 나무 계단이 설치된 구간을 지나면서 자연 속에서 느껴지는 고요함과 상쾌한 공기가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었습니다. 숲길을 따라 길게 늘어선 나무들이 터널처럼 머리 위로 드리워져 있어 그 사이로 새어나오는 햇살이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했습니다. 경사가 급해지는 구간에서는 난간용 줄이 설치되어 있어 안전하게 오를 수 있었습니다. 정상까지 남은 거리를 가리키는 이정표를 마주할 때마다 정상에 가까워진다는 성취감이 느껴졌습니다. 정상이 가까워지자 길게는 들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노랗고 붉은 코스모스가 가을 바람에 흔들리고 그 너머로 하늘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광덕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699.3m의 정상석이 그동안의 노력을 보상해 주듯 당당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정상석에는 아산시와 천안시 두 도시의 이름이 나란히 새겨져 있습니다. 정상에서 바라본 풍경은 탁 트인 하늘과 멀리 보이는 산들의 연속으로 마치 끝없는 수평선처럼 펼쳐진 산맥이 일상에서 벗어난 자유로움을 선사했습니다. 들꽃이 피어있는 초원과 함께 불어오는 바람이 상쾌하게 느껴지며 정상에서의 휴식은 모든 피로를 잊게 해 주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정상석 앞에서 인증샷을 남겼습니다. 힘든 계단을 함께 오른 뒤라 그런지 정상에서 마주한 이 순간이 유난히 값지게 느껴졌습니다. 발 아래로 펼쳐진 산들의 능선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바람 소리와 억새가 흔들리는 소리만이 정상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정상에서 하산하는 길은 장군바위를 거쳐 내려오기로 했습니다. 길을 따라 만난 단풍나무는 붉게 물들어 숲속에 생동감을 더해 주었고 가을의 정취가 물씬 느껴졌습니다. 거대한 장군바위는 마치 자연의 성벽처럼 웅장한 자태를 뽐내며 하산길의 첫 번째 인상적인 포인트였습니다. 길은 바위와 나무 뿌리가 엮인 험난한 구간이 이어졌고 로프가 설치된 급경사를 조심스럽게 내려가야 했습니다. 하산을 거듭할수록 숲은 더욱 깊어지며 그 속에서 고요한 자연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붉게 물든 잎과 초록의 숲이 뒤섞인 가을 산길을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이윽고 광덕사에 다다르며 이곳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호두나무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이 나무는 오랜 세월을 견뎌온 듯 굳건하게 서 있었고 그 아래에서 잠시 자연의 경이로움을 느끼며 휴식을 취했습니다. 광덕사는 그 옛스러움과 고요함 속에서 사찰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사찰 건물과 정원 곳곳에 놓인 석탑과 등불이 조화를 이루며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는 공간이었습니다. 사찰을 천천히 둘러본 뒤 마지막으로 광덕사의 계단을 내려오며 산행을 마무리했습니다. 가을의 광덕사는 힘든 계단만큼이나 넉넉한 풍경과 따뜻한 여운을 남겨주었습니다. 블랙야크 백대명산 84번째 공주시 계룡산입니다. 3일 동안 4개의 산을 오르는 바람에 아픈 다리를 이끌고 겨우겨우 완산한 곳입니다. 내려오는 길은 정말 힘이 들어서 등산거리에 비해 시간이 오래 걸린 산이었습니다. 출발 지점은 동학사 주차장, 주차비는 4,000원입니다. 인증지는 계룡산 관음봉 해발 766m, 등산거리 10.3km에 5시간 51분이 걸렸습니다. 저희가 걸은 길입니다. 천정탐방 지원센터 주차장에서 큰배제와 남매탑을 지나 산불봉을 거쳐 관음봉에 오르고 은선폭포와 동학사를 지나 주차장으로 돌아오는 원점회기 코스입니다. 주차장을 출발해 초입에 들어서자마자 계룡산의 고즈넉한 겨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맑은 겨울 하늘 아래 나뭇가지에 내려앉은 잔설과 발길 닿는 곳마다 쌓인 낙엽이 함께 어우러져 등산의 즐거움을 더해줍니다. 초반 구간은 완만한 경사로 이루어져 있어 비교적 편안하게 걸을 수 있었습니다. 나무 사이로 비치는 따뜻한 햇살이 겨울의 차가운 공기를 조금이나마 녹여주는 듯했고 고요한 숲길을 걷다 보니 일상의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문골 삼거리에서는 여러 갈림길이 나와 이정표로 방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큰배제로 향하는 길은 점점 가팔라졌지만 경사가 심하지 않아 천천히 호흡을 조절하며 오를 수 있었습니다. 중간의 계단 구간은 눈이 쌓여 미끄럽지 않도록 조심스러운 발걸음이 필요했습니다. 계단이 끝나고 나면 산등성이로 이어지는 길이 나타났고 주변의 나뭇가지들이 만들어내는 자연 터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큰배제에 가까워질수록 풍경은 더욱 다채로워졌습니다. 뒤돌아보면 지나온 길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큰배제에 도착해 잠시 숨을 고르며 주변을 바라보니 이곳에서 시작되는 다음 여정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남매탑 고개를 지나면서 눈 덮인 등산로는 햇빛에 반짝이며 고요한 산속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이 길의 끝에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남매탑은 그 자체로 웅장하고 고즈넉한 아름다움을 뽐냈습니다. 눈밭 위에 우뚝 서 있는 2개의 탑은 오랜 세월의 흔적을 간직하며 마치 과거와 현재를 잇는 연결고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산불봉에서 관음봉으로 이어지는 길은 그야말로 오르락 내리락의 연속이었습니다. 능선을 따라 걷는 길은 계단과 함께 이어졌지만 다리가 무거워지고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한 시점에서 이 계단은 커다란 장벽처럼 느껴졌습니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다리에 전해지는 아픔은 한 발 한 발을 더 힘겹게 만들었고 특히 경사가 가파른 구간에서는 스틱에 몸을 의지하며 천천히 올라야 했습니다. 눈 덮인 나무 사이로 보이는 풍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힘든 산행으로 마음의 여유를 잃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계단을 오르고 또 오르며 능선을 따라 걷다 보면 드문드문 시야가 열리는 지점에서 멀리 펼쳐진 산줄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순간들마다 자연의 웅장함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관음봉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계단은 더 가파르고 길게 이어졌습니다. 특히 마지막 구간에서는 눈이 덮인 계단이 미끄러워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올라야 했습니다. 결국 관음봉 정상에 도착했을 때 눈앞에 펼쳐진 풍경이 오랜 시간 힘든 여정을 견디고 난 뒤에 보상처럼 다가왔습니다. 계룡산 관음봉 해발 766m 정상석 앞에서 잠시 쉬며 이 모든 여정을 되돌아볼 때의 뿌듯함은 다른 어떤 경험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값진 순간이었습니다. 관음봉 정상에는 정자 같은 곳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컵라면이나 김밥을 먹으며 쉬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도 컵라면과 김밥을 먹으며 체력을 확보하고 쉬는 시간을 가지며 여유를 즐겼습니다. 화산길은 아픈 다리를 이끌며 내려오는 여정이었습니다. 585 계단으로 이어진 경사는 특히 힘든 구간이었습니다. 눈 덮인 계단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게 디디며 내려오는 동안 다리의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하산이 결코 쉽지 않았음을 느꼈습니다. 사실 이 편의 하산길 사진이 적은 것도 그 때문입니다. 카메라를 꺼낼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그래도 얼어붙은 은선 폭포를 지나며 잠시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었고 멀리 펼쳐진 설산의 능선이 눈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동학사의 고즈넉한 분위기는 피로한 마음에 작은 위로를 주었습니다. 입구에 놓인 작은 석상은 저절로 미소를 자아내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눈이 쌓인 산사와 그 주변의 고요한 풍경은 비록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연에 대한 경외감을 일깨워 주는 하상일의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이렇게 3일 동안의 내산이 모두 끝났습니다. 읽고 걷고 기록하고 코딩하고 걷는 속도로 쌓는 하루 함께 읽고 걷고 자랐나요 50